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4일 경신 두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영안북도 절도사 의보가 치계하기를 아우지 병신보는 참으로 정로의 요충이고 무한보는 또한 아운지에 가깝고 또 전곡이 있는데 이민 모두를 권관으로 수호하게 하면 미편하니 청컨대 아울러 만호를 두어서 방어를 견고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아오지 보는 아랫바에 의하여 만호를 두고 무한보는 그전대로 권관을 차임하여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5일 신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에 나아가 행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임금이 또 봉성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이날 막차를 홍문 밖 서북쪽 모퉁이에 설치하여 대가가 능을 지나서 막차에 나아가자 승정원에서 전설사 관리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아뢰는 자가 있었다면 내 어찌 연을 타고서 지나갔겠는가 하였다. 승지 등이 퇴제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그 전설사 관리와 사약을 국문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5일 신유 두번째 기사 봉선사에 미 두 아우로 40석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6일 임술 첫번째 기사 회간 왕의 부묘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회간 대왕의 부묘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니 영의정 정찬순 주하의정 한명의 창녕부원군 조승문 무송부원군 윤자원 우의정 윤사헌 광산부원군 김국관 영중추부사 김수원 판중추부사 이석 등이 의논하기를 한 당 이후로 제왕의 방송과 지손으로 대통을 입게 한 자는 사친을 돌보지 않고 별도로 임묘하여 종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회간 대왕은 월산 대군이 제사를 받으러 백서를 옮기지 않을 것인즉 종묘의 부재함은 고제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효도가 만극하시어 종묘에 부재하려고 하심은 지성에서 나오심이라 신등이 어찌 우러러 성의를 본받아 대왕을 존숭하고 종묘에 부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래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일 종묘에 부재하고 전하께서 친부로 봉사하면서 황백고라 일컫는다면 이는 부묘한 뜻이 없고 황고라 일컬으면 예종에게 이미 황고라고 일컬었으니 거듭 일컬을 수 없습니다. 명의는 지중한 것이니 만세의 교훈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등은 반독하여 생각하여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남원군 양선진은 의논하기를 신이 대원과 고려의 고사를 역력히 상고하니 모두 소생한 어버이를 추존하여 태묘에 부향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회간 대왕을 종묘에 부재하는 것은 정례에 합당합니다마는 다만 황백고라 일컬어서 개통의 의를 의미하시고 예종의 위에 오리어 천석의 서열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참참 서거정 무령군 유자광 판한승 무윤 권감 호조참판 전낭종 행첨지 중추부사 이봉은 의논하기를 백고라고 일컬었으면 마땅히 조카라고 일컬어야 하니 이제 회간 대왕을 종묘에 부재하는 것은 보시 소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백고라고 일컫고 또 조카라고 일컬은즉 의리에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 이름을 피하여 높이어서 황고라고 일컬고 또 효자라고 일컬으면 예종에게 장차 어떻게 일컬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회간을 높이어 부묘하고 고라고 일컫고 자라고 일컬지 않으면서 예종에게 백고라고 계칭하여 조카라고 일컬으라고 하니 이것은 예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에도 또한 참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예종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양구 이름을 피하려 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혹 세종이 공정에게 백고라 하고 조카라 한 예를 이끌어 회관에게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게 하자고 하나요?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은 공정에게 본시 백숙의 친족인데다 또 대통을 계승한 인군이 아니니 백과 족하라 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부왕을 높여 종묘에 드리고서 공정의 고사를 원용하여 백과 족하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제 의묘에 이미 백고라 이끌고 족하라고 일컬었으니 종묘에도 또한 이 예를 씀이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고 하나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임묘하는 것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친부에게 살을 둘 수가 없는 것은 명백히 한 것이니 백고라 이끌고 조카라 이끄는 것은 바로 예의 정당함인데 이제 이미 높이고 고로 삼아 부묘하고서 바로 이 예를 들어 백고라 이끌고 조카라고 이끌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행혹은 김유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사친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이는 만세토록 바뀌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광무가 중흥하여 원제의 뒤를 계승하고 별도로 사친의 묘사를 세워 남동군 이상을 제사하여 왕릉후까지 이르렀고 송나라 영종은 인종의 종형이요 복왕의 아들로서 대통을 입계하여 조서를 복왕을 받던 것을 의논하니 전래 사마광 등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고관 대작으로 높이어 황백구라 이끌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여신은 정자의 논설을 인용하여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은 부모라고 낳아준 쪽은 백숙 부모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경이며 생민의 대륜이기에 변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낳아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에 오로지 하였더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는 마땅히 사체를 헤아려서 별도로 칭호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제 성상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대효로 중국에 청하여 회관 대왕을 추승하고 또 부묘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시니 무릇 신서가 된 자로서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소종은 대통에 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토지와 인민을 예종에게서 받았고 예종은 세조에게서 받았으니 대통을 이어짐과 부향의 위계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물러날 수 없습니다. 회관 왕이 비록 천자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군신에게 임호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제 태묘에 부재하면 일찍이 공덕이 있는 인군도 또한 이로써 조묘의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회관 왕의 신령이 즐겨 안심하겠습니까? 또 예정을 이끌어 황고라고 하면 이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어 백숙이 됩니다. 백숙이라고 하면 의리에 있어 부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울러 황고라 이끌으면 그 이름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예정이 먼저 임금이 되었은즉 이제 비록 회관 왕을 높이더라도 서열은 예정의 위에 할 수 없고 회관 왕도 또한 일찍이 북면하여 예종을 섬기지 않았은즉 예정이 또 형의 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니 소목의 위차는 처리하기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관 왕을 이미 왕으로 봉하였다면 월산대군으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함도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니 그대로 별묘를 세워 사관을 설치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되 때로는 혹 진행하시기를 종묘의식과 같이 함만 갖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대통에 혐의가 없고 만극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공의와 사은이 거의 양전할 것입니다. 하고 서평군 한계희, 서하군 임원준, 지중추부사 성임, 현복군 권천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부모로서 부모를 삼고 낳아준 부모로서 백숙 부모를 삼는 까닭으로 이미 예종에게 황고라고 일컬었으니 회관에게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관은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의리는 부묘함이 마땅하고 백고의 칭호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어찌 별묘를 하면 일컬을 수 있고 태묘에 부재하면 일컬을 수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백고를 부묘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거늘 하물며 공정왕은 세종 때에 백고로 일컬고 있었으니 이제 백고라고 일컬어 부묘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원나라 세조가 태묘 7실의 제도를 정하여 황백고라고 일컬은 자는 대저 세실이고 황형이라고 일컫는 자는 이실이었습니다.
황행도 오히려 칠묘의 수요 가운데 있었거늘 더구나 황백고이겠습니까? 혹자는 공정왕은 본시 백고이니 그름이 마땅하거니와 어찌 친부를 부묘하고서 백고라고 일컬음이 옳겠느냐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부묘하는 것이 낳아준 어버이를 존숭하는 것이고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계통을 숭하게 여김이니 병칭함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신등은 부묘의 칭호는 정의가 겸지하는 것이므로 둘 다 꺼림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연원군 이승원 행사직 정침은 의논하기를 회관대왕은 이미 제명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조묘의 승부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므로 사친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선유가 자세히 이를 논하였으니 이제 종묘에 부재하면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 예의 대부는 제후에게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은즉 월산대군이 제사를 받드는 것도 또한 고제가 아닙니다. 별도로 임묘하여 사전은 한결같이 종묘에 의한다면 존숭하는 의의가 이미 높고 정통에도 또한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참이 이육은 의논하기를 부묘의 일은 모름지기 정례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저 예는 비록 인정에 인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이 무궁한 데에 이르면 예로서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께서 이미 예정의 뒤가 되었는데 또 회관의 신주에 부한다면 칭호하여 이를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로 인연하여 왕으로 추전하고 또 예로서 부하지 아니하면 진시로 정례에 합합니다. 또 전세의 제왕으로 번제해서 대통을 입게 한 자는 그 낳아준 부모를 혹은 그 호를 존숭하였어도 일찍이 종묘에 부하지 않았으니 신의 뜻은 그전대로 별도로 묘사를 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군기시 부정 유자빈 의정부 사인 배맹후 이칙 형조 정랑 이인문은 의논하기를 낳아준 은혜는 비록 끊을 수 없더라도 정통의 계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양도 왕의 뒤가 되었으니 회관 왕에게 사자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자라고 일컫지 못한다면 부묘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회관왕은 이미 중국 조정에서 명을 받았은즉 월산대군으로 가묘의 제사를 받들게 함도 예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신등의 뜻으로는 황백고 회관 대왕이란 칭으로 올리고 전하는 효질이라 일컬어 봉사하면 공의와 사은을 거의 편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김계우 찬성 윤필상 병조판서 이극배 익성군 홍응 평양궁 박중선은 의논하기를 선유가 이르기를 비록 마땅히 정통에 오로지 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황백고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봉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정통에 혐의하는 실책이 없으며 낳아준 이에게도 또한 존숭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존호를 수승하여 별도로 일묘를 세워 대군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함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천자에게 명을 청하여 사실을 얻고 대왕의 칭호를 더하여 올렸으니 언례가 이미 갖추어져 그 효승에 유감이 없고 또 고제에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게 되었으나 부묘에 이르러서는 예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전하께서는 예종의 뒤를 이어 입게 하고 의경왕을 이끌어 황백고라고 하였으니 명의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만약 의경왕을 황백고라고 한다면 그를 태묘에 부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만약 고라고 일컬어 부묘하면 이미 예종을 고로 삼았으니 또 계칭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 선제는 낳아준 도구를 황구로 삼고 애제는 공황묘를 경사에 세우니 당시에 그러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묘에 이르러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우러러 개통을 생각하시어 종묘의 대체를 이으시고 호천 만극한 갚기 어려운 지정을 조금 억제하시어 고제를 참작하시고 후세로 하여금 의논이 있지 말게 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 정승조 청원군 한서구 문천군 유서 행사직 박서창 동지 중추부사 김견수 형조 참이 한은은 의논하기를 예의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예종을 아버지로 삼고 대통이 정해졌으니 회관대왕은 같이 태묘에 부재함은 예경에 불합하며 다만 대부는 제후에게 부재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이 봉사함도 예의에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별묘를 세워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기를 한결같이 종묘 의식과 같이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정괄 사관 박승질 정은 최신하는 의논하기를 인자가 어버이에 대한 정은 비록 무궁하다 하더라도 얘는 참으로 중한 것이 됩니다. 이제 회관 왕의 부묘를 의논하는 것은 지정에서 말미암음이라 신등이 이를 알지 못함은 아니나 다만 종묘 이해는 오로지 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상께서 예종의 뒤가 되었은즉 사친을 부묘하는 것은 예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려의 대종을 승부한 것은 특히 일시의 정에서 나온 것이고 고제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닌데 어찌 성조에서 본받을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대산 윤계겸 집이 이형원 장령 이승문 지평석은 윤회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옛날부터 방지로 대통을 입성한 자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나라 예제는 나아준 정도 왕을 추존하여 공황을 삼고 경사에 사당을 세웠으며 송나라 영종은 나아준 복안의 왕을 높이어 별도로 사당을 세워 왕자 종이를 복국공으로 삼아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행하여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제 해관 대왕은 이미 추승하는 예를 정하였으니 별도로 사당을 세워 월산대군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면 진실로 한송의 고사에 부합하나 태묘에 승부하는 것은 의리에 미안합니다 하고 문성군 유수, 광성군 김경광, 거창군 신승선, 의조참판 이파, 형조참판 정문영, 한승부 주하윤 안빈세, 행호군 고태필, 영가군 권경, 여천군 이몽가, 파산군 조등림, 행호군 윤잠, 행사직 홍익성은 의논하기를 회관왕은 세조의 적자로 이미 봉하여 왕세자로 삼았고 비록 대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천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기를 허락하였으니 한나라 거록의 남동군이 임금이 된 것과 송나라 보관의왕의 소속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니 종묘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에게 황고라고 일컬었은즉 한 사당에서 아울러 양고를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또 소목의 차서에도 또한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마땅히 태묘를 별도로 세워 황고라 일컬어 왕자로서 이를 주장하지 말게 하고 무릇 모든 묘제와 사전을 한결같이 종묘 의식에 의한다면 존숭하는 지극함이 태묘와 별다름이 없고 거의 정례에도 합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 부사 허형손 행사직 김한 행호군 김종순 행부사직 안극사 행사과 윤계번 행부사직 이원효 행부호군 주지 행부사용 유효진 행호군 정효항 참지중추부사 박숙진 행호군 심인 이조 참의 심한 장례원 판결사 김긍류 행호군 한충인 권종손 전자종 행사용 송의는 의논하기를 해외간 왕은 세조조에 추청하여 왕세자가 되었으니 다른 왕자의 이해가 아닙니다. 이제 주상께서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고 왕의 봉하기를 추청하여 고명을 받았은즉 회관 왕은 비록 제위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미 왕이 되었으니 진실로 부묘함이 마땅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선우를 가지고 의혹을 하나 예종이 대군으로서 회관이 동궁으로 계시던 때에 정지와 생시의 몸소 할애를 행하였은즉 회관왕은 군도이고 예종은 신도이니 이는 노희공이 북면하여 민공을 섬긴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관왕을 예종의 위에 부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행호군 황치신 밀산군 박극영 곤산군 배맹달 철성군 박식 행부삼행 홍약지 병조참이 성규달 병조참의 지 이병정 행상호군 안인후 행부호군 정자원 대사성 권윤 예조참의 안관후 행사지 임수겸 홍경손 이계전은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예종의 대통을 이어받아 이미 황고라 일컬었은즉 회관대왕은 마땅히 황백고라 일컬어 부묘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정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일러 부모라 하고 낳아준 쪽은 일러 백숙 부모라 하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의 대경이며 생민의 대륜이니 변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는 상경이 있고 권변이 있어 일의 변을 만나 이를 권도로 처리하여 그 적당함을 잃지 않으면 성인의 소위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민에게 복이 없어 뜻밖의 양도대왕이 갑자기 군사를 벌이심으로 신민은 황황하여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왕 대비께서 몸소 대책을 정하시고 오직 성궁을 간택하시어 대업을 주셨으니 비록 후사가 된 의리가 지극히 중하나 업의를 존중하는 법도 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호안국도 이르기를 낳아준 의도 지극히 존대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에 오로지 하더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하였거늘 더구나 회관대왕은 세조께서 이미 왕의 예로서 명하여 장례하였고 또 왕으로 추존함을 왕제에게서 받았은즉 회관을 양도의 위에 올리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합니다. 만약 선유의 의논을 따라 별도로 묘우를 세우어서 제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외관대왕은 이미 명을 받았으므로 대군이 또 봉사할 수 없으니 이것을 신이 이른바 일의 변을 만나 권도로서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성인의 소위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호조판서 이극정, 공조판서 김교, 죽성군 박지범, 한성 우윤, 이전순은 의논하기를 외관대왕을 그전대로 별묘하여 관원을 보내 제사를 행하게 하면 5세뿐 아니라 스스로 대종이 되니 향사도 영세에 이를 수 있으며 만약 분미한다면 비록 황백고라 이끌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예측의 순이 요의 천하를 받으며 그 수선하고 고섭할 점에 우묘에 가지 아니하고 문조에서 명을 받았고 우가 순의 천하를 받고는 하묘에 가지 않고 신종에게서 명을 받았습니다. 주나라 무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스스로 창합에 전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왕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고 위로 선공을 제사하되 천자의 예로서 하였습니다. 이성의 전수도 일찍이 감히 사친을 돌아보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대통을 받아 소목을 이어 왕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함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대통을 계승할 예정을 황구라 하고 회관왕을 황백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관왕도 아울러 부묘한다면 그 백고라고 일컬음이 온당치 못한 것이 됩니다. 옛적에 광무제는 한에 있어 친진하고 대수가 멀므로 마땅히 사조가 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낳아준 이를 추승하지 못하고 별도로 남동군 이상 사친을 세워 태수 영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니 사책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겨 기록하기를 과언의 비평을 당년에 듣지 못하였고 실예의 의논이 후대에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송나라 영종이 인종의 뒤가 되어 복안의 왕을 추정하려고 하니 그 당시의 정신이 옳지 못함을 고집하여 또한 별묘를 세우고 자손을 봉하여 왕으로 삼고 대대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두 인군이 그 소생을 극진히 추승하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돌아보건대 대통을 전승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 있었어도 공정대왕은 몸은 태조의 세자이고 수년을 향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성과는 다른 까닭으로 비록 부묘를 하였으나 묘호가 없고 세종, 문종, 세조도 아직 묘호를 추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뜻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관왕이 비록 세조의 원자로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 하였으되 일찍이 왕에 오르지 못하였은즉 왕으로 추존하여 부묘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낳아준 의는 지존지대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에 오로지 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의경을 추승하여 대왕으로 하였고 천자가 또 시고와 책명을 주었으며 또 별묘로 봉사하여 천만세를 불천하는 신주로 하였으니 이는 존숭함을 극진히 한 것으로서 성상의 성효를 조금 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부묘를 하야만 그 존숭을 극진히 함은 아닙니다.
마땅히 별묘를 인연하여 제사하소서. 그러나 당초 제사 받드는 것을 의논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복안의왕의 일에 의하여 월산대군으로 봉사할 것을 청하시되 신은 그때에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복안의왕은 천자의 아비로서 다시 높여 임금을 삼았으며 제사를 받드는 자도 또한 왕을 봉하여 복왕으로 태조를 삼고 세대를 오묘로 하였으니 이것은 예법에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관왕은 제후이고 월산대군은 대부이니 대부가 그 봉사함에 마땅하지 못한 것이 셋이 있습니다. 대군의 자손이 회관왕을 불선의 신주로 삼고 대군을 소로 삼아 다음을 목으로 삼으면 이는 왕으로서 태조를 삼는 것입니다. 예기에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신은 하는 친척으로 임금을 대할 수 없으므로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하나입니다. 제후는 오묘이고 대부는 삼묘인데 제후로서 3대의 묘를 제양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둘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면은 풍악을 쓸 수가 없고 제품도 포과 약간 그릇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대군 이하로서 용악, 생뇌의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이 셋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대군 이하는 마땅히 종묘의 공신의 예의와 같이 배식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나 이것은 이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대군 이하로 하여금 단지 묘사만 감독하게 할 뿐이고 봉사를 일컬을 수는 없으니 대군 이하는 스스로 별도의 가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회관대왕은 세조의 적윤으로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으니 비록 불행히 세상을 일찍 떠나 정위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통의 전함은 마땅히 대왕에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천자의 고명을 받아 추봉하여 왕이 되었은즉 그 종묘에 승부하는 것은 이치에 있어 진실로 당연합니다. 옛적에 한나라 선제가 효소제의 뒤를 입게 하였는데 사황소는 바로 그를 낳아준 아버지이므로 황고라고 칭하여 경사에 임묘하였고 소목을 진사하여 구묘에 서열하니 이로부터 제왕의 방지로서 대통을 입게 한 자는 많았습니다마는 낳아준 이를 추송하여 그 어버이를 높이는 대일을 극진히 하지 않은 이는 가 없었습니다. 오직 애제만은 성제의 뒤를 입게 하여 정도 왕을 추승하여 공황을 삼고 스스로 자신을 사손으로 삼으니 통서가 둘이 되는 혐의가 있었던 까닭으로 당시에 그러다고 여겼으며 후세에는 기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관대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종묘에 승부한다 하더라도 황백고로서 칭하면 정통에 혐의되는 고실이 없고 반열로서 부묘하면 세차에 등재한 혐의가 없습니다. 계승한 의리가 지대하고 낳아준 은혜가 지중한데 어찌 편백하게 패하여서 후하고 박한 것이 그 사이에 있게 하겠습니까? 예의에 이르기를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유도 또한 이르기를 춘추의 의는 임금을 신서의 집에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별소에 임명하여 신하로서 이를 주관하게 하면 예의에 참남하고 분수를 범하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의논하는 자는 이를 애석히 하지 아니하고 승묘에만 인색하니 무엇을 이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살아서 천유의 행사를 못하였은즉 이제 비록 왕이 추존하였더라도 태묘에 승부함은 의에 편하지 못하니 별묘를 국중에 세워 모든 향천을 종묘의 의식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행제하고 대군으로 하여금 주관하지 말게 하라 하니 이것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태왕, 왕기는 모두 추존하여 왕이 되었으나 왕자의 예로 향사하였으니 어찌 살고 죽었다고 하여 그 예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관대왕은 성궁을 탄육하여 공덕이 더할 수 없이 크며 또 이미 천자의 명을 받고서 왕이 되었은즉 종묘에 승부함에 어찌 불가함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묘우를 주인 없는 데에 위임하려 하니 어찌 낳아준 이를 존숭하는 아름다운 뜻이겠습니까? 때에 따라 법을 만들고 형편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는 것이니 종묘에 승부하는 것은 그 정의에 있어 거의 중도에 합당합니다 하고 행부호군 이신효, 행사과 이영, 행부사정 최효심, 행삼행 권인은 의논하기를
회관왕은 이미 정식으로 동궁이 되었고 이제 또 고명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진실로 분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선으로서 말한다면 회관왕이 동궁에 계실 때 예종은 대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관왕은 임금이 되고 형이 되며 예종은 신하가 되고 아우가 되니 노나라 희공이 북면하여 민공을 섬긴 예가 아닙니다. 이제 회관왕은 을 예정의 위에 붙이는 것은 의심이 없고 황백고라 칭호하심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이계손 예조판서 이승손은 의논하기를 역대 제왕이 방지로서 대통을 입게 한 자가 낳아준 부모에게 비록 존숭을 하였더라도 일찍이 부묘하지 못하였은즉 이제 부묘하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애제가 아버지를 추존하여 정도 공황을 삼았고 송나라 영종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보관의왕을 삼았으되 일찍이 추승하여 제하지 않았은즉 진실로 부묘의 여부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경왕은 천자가 추봉하여 조승국왕으로 삼았으니 정도 보관과는 사체가 같지 아니하여 마땅히 일국이 존숭하는 예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신자가 그 사이에 제감하는 것은 정례에 있어 또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호에 이르러서는 만약 분묘하게 되면 마땅히 천서로에 의하여 일컬게 하소서 하고 지도령부사 이철견 이조판서 정효상 유성군 선형은 의논하기를 양도대왕에게 황구라고 일컬었으니 후사가 된 의가 이미 드러났고 회관대왕에게 황백고라고 일컬으면 아버지를 둘로 하지 않는 의대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정문에 의하여 종이라 이끌고 부묘하는 것은 모두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손순효는 의논하기란 엎드려 상고하건대 사기에 이르기를 황제가 부하여 그 손자 창의의 아들 고양씨를 세우니 이를 제전욱이라 이르고 전욱이 부함에 현효의 아들 고신씨를 세우니 이를 제곡이라 부르며 제곡이 부함에 아우 방훈을 세우니 이를 요제라 이르고 사자 단주가 불초에서 바로 순을 선거하여 대신하게 하니 순의 아버지는 고수이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이며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이며 경강의 아버지는 궁선이고 궁선의 아버지는 창의이니 순에 이르기까지 7세이다 하였으니 고수 교우도 또한 황제의 뒤입니다. 그러나 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바로 전욱을 조라하고 요를 종으로 하였으니 선유가 단언하기를 부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춘추에 태묘의 일이 있으니 희공을 제함이다 하고 전에 이르기를 희공을 민공의 위에 올리는 것이다 하였는데 민공, 희공은 둘은 친척으로 형제이고 명분으로 군신이니 군신은 친한 일을 정하는 정으로서 친한 일을 친하는 정으로서 높이는 일을 높이는 의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세대는 부자를 가리킴이지 형제가 아니다. 그러나 삼전에서 한 가지로 민공을 조로 삼았고 신자는 일체로 여겼으니 이는 희공이 민공을 아버지로 보는 것을 예로 삼은 것이며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어 아우가 미치는 것은 명호는 비록 같지 않더라도 그 대가 되는 것은 하나이다 하고 주에 유씨가 이를 논하기를 희공이 민공에게 부자의 사이가 아니나 부자가 서로 세습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신자는 일체이다. 부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전욱을 조로하고 요를 종으로 하였는데 요와는 동승이 아니고 나라를 받은 것뿐이다. 동승이 아닌데도 오히려 종주로 삼는데 하물며 친한 일을 친히 함이겠는가 하였으며 고시도 또한 말하기를 부자가 서로 계승함은 예의 따뜻함이나 형제에게 전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나라를 주었으면 전승한 자는 비록 아들이 아니더라도 또한 자도가 있는 것이고 전하는 자는 비록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또한 부도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 해제 문제도 또한 형제가 서로 계승하였는데 당시에 의논하는 자가 문제는 위로 고조를 계승하였으되 해제는 고조의 천하를 받은 자이니 도리어 소목의 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광무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평제를 계승하여야 하나 또 스스로 세차를 원제의 뒤가 되게 하였으니 모두 상경을 어기고 예를 어긴 것이어서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는 일체인데도 도리어 형제의 영구로서 나라를 받은 자를 계승하지 않고 선군을 계승하면 이는 나라를 받은 자가 마침내 후사가 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나라를 받은 의를 중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광무는 장사, 정왕, 유발의 후손으로 민간에서 일어나 왕망을 없애고 제시를 중흥하여 제위에 나아갔으니 스스로 일가의 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받은 자를 따라서 원제의 뒤가 되고 바로 별도로 사친의 묘를 낙양에 세웠습니다. 대저수는 예전의 성왕이요 광무도 또한 한나라를 중흥한 현주인데 수는 전욱을 조로하고 요를 종으로 하였고 광무도 또한 원제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순과 광무가 어찌 그 어버이를 수승하려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만 감히 못한 것은 그 나라를 받은 자를 종으로 하는 원칙을 따른 것인데 이는 정통을 하나로 하고 나라를 받은 의를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는 공정왕에게 전하고 공정왕은 태종에게 전하고 태종은 세종에게 전하고 세종은 문종에게 전하고 문종은 세조에게 전하고 세조는 예종에게 전하고 예종은 전하에게 전하였으니 그 사이에 비록 부자 형제의 숙질의 서차는 있다 하더라도 정통에 이르렀으는 모두 부자로서 서로 전하여 소목도 또한 정하였거늘 더구나 토지와 인민을 위로 천자에게 받고 예를 아래로 선조에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 위를 잇고 그 예를 행하며 그 악을 연주하여 언택을 백성에게 베풀며 법을 세우고 예를 제정한 것이 실록에 실려 있으니 이미 위를 잇지 못하였으면 굳이 거기에 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천지의 사시처럼 봄에 목이 왕성하면 여름에 화가 이를 받고 여름에 화가 왕성하면 가을에 금이 이를 받고 가을에 금이 왕성하면 겨울에 수가 이를 받아 만물을 생성하여 사시의 기운을 온전히 하였으니 토가 그 사이에 끼어서 오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사가 주공이 제례한 것을 논하기를 주공이 무의 덕을 이루고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여 위로 선공을 제사하기를 천자의 예로서 하였으므로 이 예는 제후 대부와 사 서인에게 통달하였다. 아비가 대부가 되고 아들이 사가 되면 대부로서 장례를 지내고 사로서 제사하며 아비가 사가 되고 아들이가 대부가 되면 사로서 장례를 지내고 대부로서 제사한다고 하였고 신한 왕신은 말하기를 왕으로 추존하는 예는 하나라 상나라에는 있지 않았다가 무왕이 늦게서야 수명하고는 왕으로 추존함이 문고에 미치었고 주공에 이르고 문고의 효도와 무왕의 뜻을 따라 왕으로 추존한 것이 위로 태왕 왕계에 미치었다. 비록 왕으로 추존함은 상왕에 이르렀더라도 제사에 천자의 예를 쓰면 위로 성공에 미치었다. 대개 상은 죽은 자의 예를 따르고 제는 산자의 예를 따르는 것이 천하의 달리에이다. 아비가 대부이고 아들이 사가 되면 대부의 예로서 장례를 지내고 사의 예로서 제사함은 격하시킴이 아니며 아비가 사이고 아들이 대부가 되면 사의 예로서 장례를 지내고 대부의 예로서 제사함은 참남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땅히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효도가 만극하여 천자에게 청하여 왕의 호를 추존하였으니 대효라 이름만 합니다. 이미 추왕하는 예를 얻고 또 열조에 부재하려 하시니 이것은 효도가 만극하심이라 어찌 어리석은 신하의 효효함을 기다린 연후에 그 예를 정하겠습니까? 신은 망령되게 의논하여 아래되 추왕하는 예는 효자의 정성에 근원하는 것으로 이를 문식한 것이고 부묘하는 예는 천위하는 실질을 따라 이를 서차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빌건대 별묘에서 제사는 종묘와 같이 하여 만세토록 영구히 제향하기를 종묘와 더불어 회철하지 않으면 정례가 모두 갖추고 성효도 결련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회관왕을 만약 열조의 묘에 부재하면 위로 백성에게
공덕을 남긴 조정도 또한 조천하여 회철하여야 할 것이니 그것은 또한 어찌 전하께서 편안하시겠습니까? 효성이 여기에 족하면 저기에는 결하여 형편이 양전할 수 없으니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종묘 가운데에는 공이 있어 그 위를 옮길 수 없는 이가 하나가 아니니 그 부묘하에다가 속히 옮기기보다는 스스로 대종이 되어 영구히 향사함만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효의 망극한 생각이 더욱 유익하실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예의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군이 제사를 주관하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합니다만 공자를 문선왕으로 높여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를 하였으되 공시의 자손이 이를 주관하여 곤도로서 중도를 얻어 예의에 잘못됨이 없었으니 종묘의 예의에 의하여 대군이 이를 주관하면서 소종의 대종을 삼아 무궁토록 제사를 받들게 함이 어리석은 신의 마음으로는 대의에 해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만약 부득이하면 한결같이 종묘의 재리에 의하여 혹 친히 행하고 혹 관원을 보내기도 하며 칠묘에 친진하고서 극치게 함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묘를 세우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더건대 옛사람의 순모하는 자는 서인이 따르고 경사가 따르되 귀서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았고 서인이 따르고 경사가 따르고 서가 따랐으되 귀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니 대서 서는 짧고 귀는 길어서 사람이 꾀하는 것이 천지를 상고함만 갖지 못하였어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인의 자치와 선유의 의논을 두루 고찰하시어 반드시 그 일이 천지에 세워져서 위배됨이 없고 귀신의 질정하여서 의심됨이 없으면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서 미혹되지 않은 뒤라야 바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은 옛사람만 갖지 못하여 중을 따르는 것이 상도를 따르는 것만 갖지 못하니 오직 성심의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을 준직하여 의에 합당하면 행사하시는 데 있으므로 어리석은 신하의 망언을 가지고 대사를 경거하시어 후세에 조소를 남기심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사도시 부정 이가는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그 어버이를 드러내시려고 중국 조정에 주달하시어 황제가 고명을 내려 추봉하여 회관왕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이미 명을 받아 왕이 된 것입니다. 인신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면 불가하니 종묘에 부재하여 황백고라에 걸어서 제사하시면 예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봉상시 부정 최경진은 의논하기를 신은 더컨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사친을 돌아보지 못함은 정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선제 애제 광무와 송나라 영종의 지난일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하께서 예종 대왕의 뒤로 이미 아들이 되어 일통의 의를 바르게 하였으니 이제 만약 회관대왕을 정미에 붙이시면 비록 전하의 망극한 회포를 스스로 다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 두렵거니와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별묘에 존양하는 것이 의에 합당한 줄 여겼습니다. 하고 성공관 부정 최자빈, 성균관 사성 장계이, 성공관 참정 이덕숭, 병조정랑 이홍, 호조정랑 정신석, 예조정랑 김수손, 안철양은 의논하기를 회관왕은 이미 처음에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으니 응당 대통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이제 또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명의가 이미 바르고 제사는 산자의 녹을 쓰는 것인즉 가묘에서 봉사함은 예의에 편하지 못합니다. 이제 의당 황백고라고 이름을 붙여 종묘에 부재하여 대효를 다하심이 좋겠습니다. 하고 군자감 첨정 유윤겸은 의논하기를 삼가 고려사를 상고하건대 성종은 경종의 내선을 받아 저기하였고 선구를 출시하여 대종이라 하여 태묘에 부재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회관대왕은 이미 세자에 봉하였었고 또 천자의 명을 받았으니 예로는 종묘에 부재하여 황백고라 일컬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승문은 판교 이길보 참교 김자정 봉상시정 박안성 장악원정 고태정 상의원정 김치운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부묘의 설은 의논하는 자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관왕은 세조의 원자로서 이미 동궁에 정위하였고 이제 또 제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명의가 이미 정해졌는데 유독 제사의 일만은 사묘에서 행함으로 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월산대군은 신하이니
인군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 불가합니다. 의논하는 자는 혹 원묘 오실로 예종은 천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원묘의 실도 또한 종묘의 수에 의하여서 더 세우게 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혹 부묘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한다 하나 이는 축사에 이미 효질 황백고라 일컫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름입니다. 혹 의묘의 향 이를 한결같이 종묘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지지하고 부묘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마는 향이를 이미 종묘에 의하였으면 마땅히 종묘에 부지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별묘를 하겠습니까? 참건대 백종의 사유로서 부묘하시어 대효를 다하심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승문은 교감 김중형은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예종의 뒤가 되었으니 회관대왕을 예종의 아래에 부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예종의 위에 부지한다면 선우의 차례를 잃고 또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하는 것이니 더구나 종묘에 부지한다면 원묘에 부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원묘 오실 안에 태조, 태종, 세종, 세조의 사성은 이미 불천의 신주가 되었은즉 예종이 마땅히 옮기게 되니 의에 온당치 못하고 또 부묘하면 친진한 뒤에 마땅히 옮기게 됩니다. 별묘를 하면 만세토록 영구의 제사를 모시니 신은 원컨대 그전대로 별도로 제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행혹은 번체, 행사직 이숙정, 원맹수는 의논하기를 예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이 제사를 주관한 것은 마땅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회관대왕은 당초에 제명을 받아 세자에 봉하였고 이제 또 명을 받아 왕에 봉해졌으나 양도 왕을 황고로 일컬었으며 회관 왕을 황백고로 일컬었어 아울러 종묘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문관 직제하 홍기달 전한 노공필 은교 이맹현 부은교, 유순, 교리, 최숙정, 최한정, 부교리, 성현, 수찬, 이명숭, 이우보, 정지, 부수찬, 구달선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으니 이는 고금에 바꾸지 못하는 통의입니다.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전욱을 조로하고 요를 종으로 하였는데 요는 의가 아닌데도 종으로 삼은 것은 주고받는 의가 중한 때문입니다. 광무가 천하를 얻은 것은 왕망의 찬절 한 뒤를 이었고 친히 천하를 한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씨의 대통을 이은 까닭으로 남동군 이상은 별도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수는 대성이며 광무는 중흥의 영주이니 어찌 사친에게 박학이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시로 소종을 대통에 합하는 것은 불가한 때문입니다. 후세의 제왕 중에 방지에서 대통을 입게 한 자가 비록 혹 낳아준 이를 추존하여 태묘에 부재한 이가 있었으나 모두 당시에 비평을 받고 내세의 지탄을 취하였으니 그것을 인용하여 성조의 법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저 예는 종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중함이 없고 종묘의 의는 반드시 그 위를 잇고 이를 행하며 은택을 백성에게 베푸고 통쓰를 후손에게 전한 자라야 바로 그 제사로 향사할 만한 것입니다. 회관왕은 비록 천자의 장명을 받아 위호가 열성과 차이가 없으나 이는 전하의 천성의 효도와 애모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그 위를 잇고 이를 행하여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통쓰를 후손에 전한 자와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관왕을 종묘에 승부하는 것은 그게 편하지 못할 줄 압니다. 전하께서는 애묘에게 황고라 일컬었고 회관에게 황백고라고 일컬었으니 이제 만약 부묘하고서 황백고라고 칭한다면 이것은 백숙이 됩니다. 백숙이 되면 어찌 입부함이 옳겠습니까? 황고라고 일컬었으면 이것은 일묘이되 두 황고가 되고 또 회관이라 이 비록 형이라 하더라도 하루도 그 위를 잊지 못하였으니 비록 추존하였다 하더라도 의에 예종의 위에 올리는 것은 불가하며 또 일찍이 하루도 예종에게 복면하지 않았은즉 예종이 비록 일찍이 위를 이었더라도 형의 위에 거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왕의 일은 반드시 만세에 전하여도 폐단이 없어야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을 돌아볼 수 없음이 만세의 상전이니 사친의 종묘에 승부하는 것은 일시의 인정인 것입니다. 어찌 일시의 인정으로서 만세의 상경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후세의 뒤를 이어 행하는 자가 사친을 을의 태묘에 부재한다면 그 누대의 신주를 일시에 다 옮길 것이니 이것이 어찌 만세도록 행할 만한 도리이겠습니까? 신등은 광무가 사조를 봉사한 예의에 의하여 별묘리에 그대로 두고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향사하는 수와 선품의 많고 적음은 여러 종류에 비교함이 또한 사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며 대통에 둘이 되는 혐의스러운 실수가 없고 나아준 이에게 있어서는 만극한 은혜를 다하여 공의와 인정 둘을 다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금산의 죄수인 산호 무리동과 삼가의 죄수인 산호 눌대와 회령의 죄수인 양인 한수생이 재범한 절도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자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7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부묘의 가부를 다시 의논하고자 하니 어제 의논에 참여한 자와 유고하여 참여하지 못한 자는 다 모여서 의논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9월 17일 개한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남도 절도사 강곤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돈의 재진 제보는 성이 모두 광활하고 물과 샘이 두루 넉넉한데 오직 단천, 오울, 족보, 쌍천보와 해산진 성내만이 모두 샘이 없는 데다 성도 협착하고 인가가 조밀하여 동절의 입보에 조막할 만한 땅이 없으니 창건대 풍년을 기다려 30여보를 퇴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7일 개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김해의 죄수인 양인 이억산이 재범한 절도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처하고 군위의 죄수인 학생 김생이 고의로 양녀 속은 소사를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릉에 나아가 행제하고 또 경릉에 나아가 행제하고는 정인사에 쌀, 콩, 아우로 30석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9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 성춘이 하직하였다. 그 답세에 말하기를 전에 보낸 신사가 그 당시 계획한 대로 즉시 돌아갔으니 이미 귀하의 지경에 도달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내온 편지에 전에 중국의 부hom을 청한 일은 저번에 노원 통사의 전하는 말을 따라 중국 조정에 주달하여 인준하는 회부를 받았고 귀국의 공헌은 이미 통하였으니 소개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또 여러 번 중국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에 송구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회관왕의 부묘는 의논하는 자 한결같이 아니하니 마땅히 종마다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황백고라 일컬으면 부묘할 수 없다고 하고 혹은 황백고라 일컬으면 부묘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이유를 묻는다. 1. 혹은 이르기를 전례는 모두 이와 같지 않다고 하지만 회관은 명을 받아 세자가 되고 명을 받아 왕이 되었다. 또 본시 대종이고 예종이 비록 명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먼저 신하의 예를 회관에게 하였거든 하물며 회관은 본시 적형이니 예종의 위에 부재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1. 혹은 별도로 임묘하여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라고 하나 그렇다면 장차 몇 대에서 다 한다는 것인가. 1. 공정대왕의 소목의 차제 1. 회관의 입부하게 되면 공정왕을 조천해야 하니 미편하다. 그러나 공정왕이 만약 본시 불천의 신주로되 회관이 들어오면서 천조하였다면 그만이지만 스스로 차례가 있어서 옮겼다면 어찌 통할 수가 없겠는가 하니 정창선 조성문 윤전 윤사헌 김국광 김수원 이석형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제 별묘를 두고 황백고라고 칭하지
칭하자는 것은 월산대군 이정이 제사를 주장하는 까닭으로 황백고라 칭하자는 것입니다. 종묘에서는 예종에게 이미 황고라 칭하였는데 회관에게 또 황백고라고 칭하면 이것은 둘을 높이는 것이니 의에 편하지 못합니다. 또 황백고라고 칭하면 충문에도 마땅히 효질이라 일컬어야 하니 더욱 미안한 것이 됩니다. 제2조는 신등의 생각으로 만약 부득이하여 종묘에 부재한다면 회관대왕을 예종의 위에 서열하여도 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제4조 제5조는 신등의 생각에는 고조의 종묘에는 형제는 한 가지로 일실로 하였으므로 공정대왕과 공정대왕도 한 가지로 일실로 하고서 소가 되었으니 이제 비록 회관을 부묘하더라도 예종도 더불어 또한 일실로 하이할 것이며 공정대왕은 불천할 것입니다. 하고 이육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이 생각하기에는 예의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 했는데 성상은 이미 예종의 뒤가 되었으니 의리에 있어 사친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회관왕을 황백고라 하는 것은 정통을 중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통을 중의하였은즉 어찌 사친을 부묘할 수 있겠습니까? 황백고라 칭하면 부묘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세종이 공정에게 황백고라고 칭한 것을 예로 한다면 공정은 이미 일찍이 천위하였으니 회관을 왕으로 추존한 것과는 비유가 아닌 줄로 여겨집니다. 제2조는 신이 생각하기에는 회관왕이 비록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행히 일찍이 서가하여 세조대왕이 바로 예종으로 명을 청하여 세자를 삼고 끝내는 명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이미 예종이 적통이 되고 대종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회관이 세자가 되었을 때 예종이 비록 대군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자와 대군 사이에는 아직 군신의 분수가 있지 않았으니 신예를 행하였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관 왕은 법에 있어서 이미 부묘함이 합당하지 못한다 하였은즉 위차의 상하를 의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3조는 신의 뜻으로는 이미 대군으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은즉 회관은 마땅히 시조가 되고 불천하여야 되니 어찌 반드시 다시 제사를 대신할 것을 의논하겠습니까? 고려의 성종이 대종을 부묘한 것 같은 것은 일이 옛것을 상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법이 될 수 없고 또 회관을 부묘하면 공정을 천조하는 것이 미편하다는 의논에는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회관을 만약 응당 부묘하여 하면 공정은 본시 불천의 신주가 아니니 예로 마땅히 천조할 것이나 이제 회관은 이미 부묘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어찌 공정의 천이나 불천을 염려하겠습니까? 대저 인정은 나아준이에게 후한 까닭으로 성인이 예를 지어서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무릇 시행하시는 바가 모두 요순을 본받으면서 유독 여기에만 성인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을 만세에 들이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의 생각으로는 예종대왕에게 이미 황고라고 칭하였은즉 회관대왕은 비록 부묘하지 않더라도 백고라고 칭할 것입니다. 이제 태묘에 부묘하고서 황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예에 있어서도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제5조는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에 형제는 한 가지로 소목이 되어 반열로서 상부한다고 했으니 회관과 예종은 한 가지로 일세가 됩니다. 공정대왕을 옮길 수 없다고 의논하는 자는 예물을 상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김경광, 신승승, 정문영, 이승원, 이파, 안빈세, 윤잠, 고태필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은 부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별도로 임묘하여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에 의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고 부묘하는 절목은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니 다만 별도로 임묘하게 되면 종묘의 소목의 서열로서 하고 그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 박건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고명을 받아 제후가 되었은즉 제후의 향례로 제양함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예의에 대부는 제후에게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묘를 대군의 집에 세운 것은 아직 고명을 받지 않았을 때이나 이제 대군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회관왕은 예종과 군신 사이가 아니니 부묘에서 예종의 위에 서찰을 정하고 황백고라 일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황효원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는 천자인
가 명하여 왕으로 봉하였으면 종묘에 부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묘 중에서 예적에도 백고로 칭한 예가 있거늘 하물며 의묘에게 이미 백고라 칭한 것이겠습니까? 예라는 것은 인정에 맞춰 이를 조절해서 문식하고 건도로 하되 중도를 얻으면 예의 경이 됩니다. 백고라고 일컬어 종묘에 부재하는 것은 예에 있어 진실로 마땅하며 또 예종은 대군으로 회관을 계승하여 세자가 되었은즉 예종의 위에 자리하는 것도 또한 진실로 당연합니다. 예적에 주공이 제례를 할 때에 오늘과 같은 일이 아직 있지 않았으나 그때를 당하여 오늘의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차례로서 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괄 박숭질 최신하는 의논하기를 신등의 생각에는 회관왕을 종묘에 부재하면은 불편한 일이 다섯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방지로서 대통을 입성한 왕 임금이 사친을 부묘한 일은 역대 없다는 것이 둘입니다. 예종에게 이미 황고라고 칭하였으니 회관왕에게는 무엇으로 칭함이 옳을런지 그 칭호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 셋입니다. 만약 예종의 위에다가 부재한다면 예종은 친히 세조의 전위를 받았으니 회관왕이 비록 일찍이 세자가 되었더라도 정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만약 장차 예종의 아래에 부재한다면 한갓 장녀의 차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전하는 예종의 뒤가 되었으니 그 사이에 끼는 것이 넷입니다. 별묘에 있으면 백세토록 불천의 신주가 되나 종묘에 부재하면 친진 하면 마땅히 옮겨 조묘를 헐어야 한다는 것이 다섯입니다. 그 전대로 구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